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유언, 무언의 압력이 여권으로부터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냉동 물류창고 신축 건물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까지 윤 총장에 대한 공격 내지 보복 수단으로 삼고 나오자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양형태 TV의 양형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양 박사님, 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사건 참 38명이나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네. 이런 사건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또 발생을 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다. 이거 국제적 망신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더러 예. 지금 38명이나 그렇게 사망을 한 대형 화재 사건이 났는데 검찰이 당연히 가서 수사를 해야죠. 아, 그럼요. 그 원인이라든가 뭐 사고 원인 등등등등 이런 걸 모두 다 또 그 사체 검색까지 다 나중에 예. 다 해야 되는 게 검사가 입회하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검사가 네. 지휘를 해야 하잖아요. 지휘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걸 가지고 황희석이라는 사람하고 황운하 그 당선인 예. 또 여권에서 이 비난하는 걸 보고요. 이 사람들이 이거 제정신인가 싶더라고. 왜냐하면 검찰이 나가서 당연히 대형 수사를 갖다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더더욱이 자기네 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 검찰이 상세하게 그걸 국민 그걸 갖다 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라고. 예, 정확히 그렇게, 진상을 네. 밝히고 거기에 진상 대해서 밝히라,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검찰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주문했지 그럼요. 않습니까? 주문했는데 이분들은 말이죠. 지금 이게 뭐냐면 아주 상습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상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욕하는 거는 아주 비난하고 꼬집는 거는 아주 상습적이 돼가지고 무슨 사건만 있으면 결부시켜가지고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역사상 지금 우리가 보고 난 그 이후부터는 전혀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검찰을 어디다 대고 그렇게 검찰총장을 그렇게 비난을 합니까? 아니 그것도 비난할 사람이 해야지. 그럼요. 황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거 표적 수사를 한, 그래서 지금 기소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분뿐입니까? 최강욱이도 당에 있죠. 다 그 기소된 상태에서 좀 그럴 때는 좀 아닌 말로 근신하는 자세로 그럼요.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인데 이건 오히려 그냥 이 뭐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 이 권력의 최상부로부터 밑에 이르까지 하나의 그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이쯤에서는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의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권위와 이거는 국민들의 그 생활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안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망을 소위 SOC 사회 구축하는 그런 안전망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이 거의 막 한 7, 80%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검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통령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럴 때는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근래 이 검찰을 향해서 공권력을 향해서 너무 지나친 이런 언동이 있다. 이거는 국가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국가 행정관리상이라든가 또는 국가 경영상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을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는 그래서 이 책임이 저도 한참 이 황희석이 욕하고 이 황운하 욕하고 또 뭐 최강욱 욕하다가 또 여권들 뭐 말하는 사람마다 검찰 막 심지어는 검찰한테
개 XX들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뭐 황희석이 같은 거는 예. 검찰 XS들이 이제 뭐 화재 사건까지 개입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아,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이럴 정도까지 오면은 국무총리도 하다 못해서 장관이라도 그걸 제어 통제 추미애가 예를 들면 그러면 추미애 인기 끕니다. 뭐냐면 검찰에 대해서 지금 현직 검찰에 대해서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아니, 국가 예. 말하자면 최고의 사법기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검찰권인데 그럼요. 그런 검찰권을 그렇게 맹렬하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은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들입니다. 네. 어? 아니, 개별적인 지난해나 지금 헌법기관에서 현재 신분 똑같아요. 네, 헌법기관이 예. 될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의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안 되죠. 아니 더군다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보면은 이게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지난번 그렇죠. 네. 저 패스트트랙에 해갖고 4+1 체제에서 검찰이 공무원 비리라든가 또 선거 사범 그리고 대형 그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도록 거기다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해놓고 또 거학 척결. 예. 뭐 그런 거 전부 다. 예를 들면 이런 큰 참사 사건이 나면은 네. 경찰, 소방서 관련 뭐 행정기관 이게 전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수사를 총괄 지휘할 사람은 검찰뿐이 없어요. 아니, 당연하죠. 네네. 그런데 그걸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지금 대부분의 비난의 요점은 직접 수사권을 넓히려고 이 사람들이 쇼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 욕하는 배경에 그 다음에 꼭 따라붙는 게 뭐냐면 그 장모, 부인 예. 이걸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꺼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검증 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검증 끝내놓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 끝내놓고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인격 모독까지 하면서 이러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알았어요. 제가 뭘 알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저렇게 작정을 했나요? 지능적으로 이렇게 그 선대위를 자기들끼리 꾸려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 황운하 같은 사람도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무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하나도 없죠. 그리고 황운하 씨는 더더욱이 근신을 해야 되는 게 자기가 지금 이 울산 경찰청장 하면서 그 이 선거 관련 어떤 부정 의혹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소까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 검경 수사권의 주체가 바로 이 사람이 경찰 출신 아닙니까? 예. 경찰 이걸 달고 계급장을 달고 지금 이 선거에 임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네. 어느 땐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경찰을 위해서도 이미지 내가 만약에 만약에 청장이라면은 딱 전화 걸어가지고 황운하 씨 경찰 이미지 좀 위해서 좀 참아달라고 입 좀 조금 막아달라고 자꾸 하면은 당신이 경찰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출마를 하고까지 이렇게 했는데 경찰 지금 검경 수사권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인식이 나빠진다. 하고 전화 한마디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공권력을 갖다가 그걸 준 사법기관 또 검찰은 준 사법기관에다가 또 이 중앙수사기관으로 헌법상으로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검찰총장은 청장이 아니라 총장으로 헌법상에 딱 이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관장을 또 검사들을 뭐 XX들이라든가 또 뭐라든가 이건 해도 너무해서 이분들이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대통령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글쎄 이분들이 했습니다. 뭐 어디하고 무슨 권력에 연계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이 황희석이라는 분은
검찰 출신은 아니죠. 예, 아니죠. 사시해 갖고 이제 인권 변호사라는 것을 한 분인데 어쨌든 법무부에서 인권국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의 그런 언행을 보면 보수 세력이라든가 검찰에서 뭔가 적개심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한나라당 개새끼들 뭐 이런 그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검사의 쌍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 또 이런 발언을 해갖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당신은 왜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자숙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도 지금 열린민주당 8번으로 나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분은 하여튼 정도를 너무 넘어가지고 지금 이분이 군법무관 출신이죠. 예, 검찰 군. 아니 저 군 법무관은 최강욱. 예, 이분이 이 소령 출신입니다. 이분이 최강욱. 고시학기겠습니까? 예. 사법시험 해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오해를 받죠. 미국에서 로스쿨 나오신 분입니다.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아니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로스쿨 나왔다면 아주 대단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거죠. 교육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전형적인 예가 되겠네요. 왜냐? 그리고 사법시험까지 합격 했으면은 왜 검사에 대해서 무슨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이거 왜 저도 그럽니까? 그럴 것 같아요. 검사를 컴플렉스가- 안 하면서 변호사 하면서 검사들한테 그냥 많이 좀 당했는지. 아니 뭐 당한 거보다도 검사를 지원했다가 계속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그건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안이고. 안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검사들한테 개 XX들이라고 이건요. 지금 검사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이거 얘기하면 이거는 집단 이건 모욕죄에다가 이거는 명예훼손에다가 검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같이 나서서 뭐 맞대응을 하면은 사안이 커지고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지금 참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보면은 박판규라고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의 행정관이던데 네. 이런 사람까지 행정관까지 나서가지고 이번 이천 화재 수사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니 왜 청와대 행정관까지 나서 그것도 직접 관련도 없는 정무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이런 얘기를 SNS에다 올리고 그럽니까? 제가 볼 때는 권력에 대한 어떤 아부 형태 같아요. 뭐 제가 느낄 때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갖다가 벌일 수가 없죠. 예. 왜 그렇게 관계 없는 일에 이렇게 버리고 그런다고 그게 청와대 분위기 때문에 그러나요? 충성심 그게 충성심으로 잘못 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분위기가 윤석열 총장 저 사람이 빨리 물러나야 하는데 안 물러나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팽배하니까 이 밑에 급 행정관급까지도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 이 원래가 가만히 있는 그것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무섭습니다. 침묵을 딱 지키고 있는 게. 침묵이 그래서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금이 튀어나오면 금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다이아몬드는 깨지질 않는 성질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아주 값이 나간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땐 윤석열 총장이 뭔가 모든 것이 이 순리가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한번 입에 재갈들이 물릴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하느님이 어떤 역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참지. 아니 저는 만약에 제가 윤석열 총장 입장이 됐다면 정말 못 참았을 거예요. 제 만약에 그렇다면 가만 안 놔두죠. 예. 그런데 또 이 사람들 공격하는 것의 또 한 포인트는 언론이 검찰과 유착을 해갖고 검찰의 언론 프레이에 아주 그냥 놀아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외모 물론 저도 언론인 출신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권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과거 군사정권 못지않게 권위주의 정권 못지않게 다 친문 언론 한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권한 유착 안 하고 있나요? 이번에 무슨 MBC 오고 그 몰래카메라 보도한 거 채널A 그것도 지금 권한 유착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 관계라 해갖고 지금 그것도 수사 대상에 하나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지휘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뭐 허술하게 해갖고 중요한 걸 빼버렸대요. 중요한 걸 빼서 기각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 넣어야 기각이 안 되는데 네. 기각이 안 될 만한 거 2개를 싹 빼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채널A 여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흠집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측근 검사장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는데 측근 검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고 자기는 뭐 그 채널A 기자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아주 강하게 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됐고 가서 강제 압수수색을 뭐 이틀인가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말이죠 이런 걸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하더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에 과거에 이 공산치하라든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다 변혁을 시켜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주구처럼 다 만들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게요. 이 벌써 자유주의에 호흡을 한 이 국민들은요 절대로 그걸 갖다가 자유의 속박을 갖다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로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권한유착을인데 자꾸 이 오히려 이 언론한테 이 검언여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언론에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다 권한유착이란 다른 사람들 친문 언론들이 다 많이 만들어졌는데 너희 몇 언론은 왜 그러는 거야? 그걸 언론 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럼 너희들도 굽혀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조국 사건 이거 언론이 파헤쳤지 누가 파헤쳤어요? 그럼요. 그게 언론의 본질한 사명 아닙니까?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아무리 무슨 친문 언론이다 뭐 하더라도 개별적인 언론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정상적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은 그럼요. 무슨 어느 정권에 편들어갖고 거기 박수나 치는 절대 그런 사람 안 없어요. 그러죠. 과거 군사정권 시대로 저도 그 시대에 언론 생활을 했지만 그 엄혹한 시대에도 뭔가 진실을 보도하려고 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 행간에다가 의미를 집어넣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화가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황희석이라든가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 아직은 뭐 어리기도 했겠지만 그 시대에 잘 살았죠.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거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검찰총장이 돼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다 그런 노력들이 집합이 돼서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그럼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성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랄까 이해 뭐 이런 것에 집착해갖고 윤석열을 흔들어 대더라고요. 자기들 편을 들거나 윤석열을 욕을 안 해주면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아주 나빠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죠. 언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오니까 이게 의식이 지금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주장대로 언론이 써줘야 하는데 왜 다른 쪽에 우리 생각과 우리 주장과 다른 쪽에 검찰 얘기를 기사화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 편만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더 권력의 이 포션이 더 높아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럼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 예를 들면은 최강욱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총장과 부인을 갖다가 공수처 1호로 보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 하면 가정을 해봐. 대통령 될 가능성도 없지만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하고 공수처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수처장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공수처장이 되면은
윤석열 만약에 집어넣고 하면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죠. 지금 무서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국민은 뭐 조금만 눌러대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만한 거죠. 아주 오만하죠. 또 하나는 저는 그래요. 이 권력이 정말 윤석열하고 같이 못 가겠다고 하면은 옷 벗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런 쪼부레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래 것들을 동원해갖고 쓰리쿠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쓰리쿠션.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해갖고 그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가 옳은 겁니까? 나는 차라리 말이죠. 대통령이 네. 공개적으로 검찰총장 그만두시오. 그렇게 하면 되죠. 차라리 그러면 저희 누구야 그 윤석열 총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사람이에요. 예. 그래 안 하면 힘을 실어줘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힘을 실어가지고 저런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이라든가 또는 황운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정권에 오히려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 하고 딱 엄명을 한 번만 내리면 딱 끝날 텐데 지금 엄명이 안 내려진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한번 놔라. 뭐냐? 검찰권을 갖다가 그렇게 비난하지 마라. 지금 이 국민들의 검찰인데 이 검찰 기구라는 게 대한민국 검찰인데 헌법상 유지된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사적으로 그렇게 비난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한마디만 하면은 딱 진압이 된다고요. 아니 오늘 더더욱이 재미나는 현상 아주 윤석열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분. 추미애. 추미애. 예, 이 추미애도 진상을 조사해서 파악해서 빨리 잘 대처하라고. 아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아, 참.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양영태 박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래도 신뢰를 한다면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여권의 정치권 인사들이 한심한 작태를 벌이는 현상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 원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